몇 번이고 애원해도 절대 민망하지 않은 상대. 20여 년간 강의를 해온 나는 강의를 할 때 의무나 요구들은 숙제로 여겨져 모두에게 거부감이 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숙제처럼 해야 하는 것들이 몸에 밴다면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나 가족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설명하곤 한다. 반면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기도 한다. 한동안 단골 주인공은 이은석 사건이었다. 2000년 내 생일과 같은 날인 5월 21일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서울의 명문대생이 잠자고 있던 부모를 도끼로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냈다. 그 사건을 접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존속 살인은 매우 드물었기에 모두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내가 강의에 그 사건을 인용하게 된 것은 그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룬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그의 형이 한 인터뷰를 본 후부터다. 이은석의 범행 동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모멸감, 형과의 차별이라고 세상에 전해져 있던 터였다. 그런데 형의 말은 뜻밖이었다.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여러 기도문과 편지가 나왔는데 동생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왜 진작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셔서 이 불행을 초래하셨는지. 형은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모멸감과 구박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명문 여대 출신으로 여성 대통령을 꿈꾸던 어머니는 해군 장교 출신의 아버지와 결혼했다. 남편이 승승장구하지 못하자 벌써 10여 년 전부터 각방을 썼고 그 집안의 하루하루는 냉기로 짐철돼 지내고 있었다. 더구나 부모는 늘 나가 죽어라. 공부조차 못하면 사회 나고자다. 네가 뭘 제대로 하겠냐 같은 표현을 이은석을 대했다. 이은석에게 늘 폭력적인 언사를 계속해온 부모는 형에게는 오히려 관대했다. 이은석은 형의 군복무 시절의 형에게 진한 애정을 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지만 자신이 군 복무하는 3년간 부모님은 단 한 번의 면회도 없었다. 명문대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돌대가리라는 별명을 듣고 살아야 했다. 밥을 천천히 먹으면 군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빨리 음식을 꾸역꾸역 먹고는 화장실에 가 토하기도 했다고 했다. 현실에서 불행했던 그는 인터넷에 자신의 집을 무덤이라 표현했다. 영화와 사이버 게임에 빠지고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12시가 되어야 무덤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인터넷상의 그의 닉네임은 참혹한 사건을 다룬 영화의 제목과 같은 택시 드라이버였다. 심적으로 위축된 그가 인간관계에 자연스러웠을 리 없었다. 학교에서도 왕따였다. 그 속에서 그는 더 외로워졌다. 6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가족 중 누구도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다. 그런 끝에 그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고 결국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 이은석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하며 그간의 학대 사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만약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덮고 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왜 그때 표현하지 않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며 또 구박을 했다고 한다. 이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폭언, 그 곁에서 어느덧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영혼의 상실, 극단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다. 부모와 자식이어도 우리는 서로 잘 모른다. 그리고는 어떤 불행이 닥치면 서로를 탓한다. 어찌 남보다도 못할까? 정말 제 속으로 나은 것 맞을까? 부모도 그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발전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 화근일 게다. 그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나 본인들에게 나은 삶을 줄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럴 리 없다. 그런데 사람은 다 같다.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면 위안받을 곳은 가정 하나뿐이다. 그곳에서조차 채찍질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 심한 우울증의 두 가지 욕구는 남을 죽이거나 자신이 죽는 것이다. 이은석의 우울한 평생은 부모 존속 살인이라는 범죄로 표현됐을 뿐 사실 자신을 죽인 것, 사실 자신을 죽인 자살과 다르지 않다. 만일 그가 그러한 배경 때문에 자살했다면 가엾다고 동정받을 만하고 그가 부모를 죽였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표현할까?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다. 사실 부모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없으니 무조건 그를 동정할 수만도 없다. 그러나 그가 가여운 것은
지금의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늘 내가 강의 중에 강조하지만 모든 사건, 사고나 신체의 질병은 자기 표현력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로 온다. 자신이 원하는 것, 견디기 힘든 상황, 개선되길 희망하는 것들에 대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라도 그 상황을 반복하며 자식을 힘들게 만든다. 이은석의 형은 반항적인 성격이었다. 부모가 적합하지 못한 대우를 하면 집을 나가기도 했다. 집을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런 형이 이은석보다 대우받고 존중받았다. 이은석은 끝까지 그게 의아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형과 그렇지 않은 이은석의 끝은 달랐다. 직장에서의 상사에게도 필요하다. 무조건 대들고 사사건건 시비 걸자는 것이 아니다. 부당하거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현실,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들은 개선이 되도록 이성적으로 정중히 요구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든 상사든 자신의 한계를 상대에게 상기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만큼까지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이윤석 사건처럼 부모도 모르는데 생판남이 어찌할까? 아들에 대한 사랑을 왜곡하게 표현한 그 부모들이 가엾어도 그들에게는 분명 잘못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인 이윤석은 자신을 고문하는 현실에 대해 좀 더 일찍,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표현했어야 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현역 컴플렉스로 너무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좋은 부모 컴플렉스로 너무 많은 짐을 내색 없이 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가족이다. 가능하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그대로 내보이고 아픈 곳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함께 치유해도 될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지금 그것도 못하겠다면 우리 가족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 가족. 세상에 더 없는 1순위 관계다. 당장은 무뚝뚝해 영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도, 이기적이고 자식에게 바라는 것만 많은 엄마도, 제멋에 사는 형제도 세상의 온갖 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말문을 열기 쉬운 관계다. 그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쉽게 지치지 않고 그들에게 애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느 가정보다 행복할 수 있다. 몇 번이고 애원해도 절대로 민망하지 않는 상대는 가족뿐이다. 투정이나 협박이 아닌 솔직한 자기 표현력. 내가 오늘 용기 내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은 분명 더 행복해질 것이다.